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시 동탄 아르딘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현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좀 같이 좀 만나면서 얘기하고 소통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뭐 이렇게 온라인이라도 이렇게 좀 뵐 수 있으면 좀 감사드리고요. 저는 94년도에 강남대학교 사회사학과를 지금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97년도에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한 김현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한 거, 또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는 지금 어떤 변화들이 있고, 또 그 변화들을 내가 또 어떻게 또 학교 학생들이 또 잘 좀 고민해서 그걸 또 취업과 좀 연계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내용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제가 이제 전문적인 강사가 아니다 보니 혼자서 이렇게 한 2, 30분 얘기하는 것들이 아직 좀 익숙치가 않아요. 그래서 같이 좀 만나서 소통을 좀 하면 그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보일 텐데, 그 점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얘기하고 싶은 장애인 복지 현장 변화와 함께하고 싶은 직원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장애인 복지 현장, 그리고 제가 또 그동안 현장에서 봤었을 때 좀 함께하고 싶은 직원이 어떤 직원인지, 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저도 이제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항상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뭐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이거를 좀 사회복지를 좀 택했는지, 그러면은 내가 또 어떻게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어떻게 좀 취업을 할지, 또 누구한테 이런 것들을 좀 부탁드려서 선배님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내 고민거리를 좀 털어놓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저는 4학년 때 이제 좀 취업을 11월 달에 97년 11월에 취업을 했습니다. 조금 빨리 좀 취업을 했었고요. 취업을 하고 나서 목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를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복지관이 종합사회복지관이기는 하지만 지역에 있는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해서 특화된 복지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장애아 전담 주간보호라든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재가복지 사업이라든지 장애인 복지 사업을 좀 하고 있었고요. 그런 사업들을 하다가 한 3년 정도 거기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하다 보니 아무래도 종합사회복지관이다 보니 장애인 복지를 잘 물론 했지만 거기에서 내가 좀 얻고자 하는 것도 하고자 하는 것들이 좀 궁금증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에 입사를 해서 정말 조금 더 제대로 조금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퇴사를 하고 그 뒤로 장애인 복지관에 근무를 하고 장애인 복지관에서 쭉 이어져서 근무를 하다가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시 장애인 복지관으로 복귀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직장이나 직업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일, 그리고 저희 직업이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일, 그것들이 일을 통해서 소득이 생기는 일. 요즘같이 모든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시대에 있어서는 정말로 이 사회복지, 또 장애인복지 실천을 하는 사회복지사야말로 참 요즘 시대에 의미부여가 되는 직업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들을 좀 하실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장애인 복지를 내가 정말 하고 싶은데 어떤 것들이 중요한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제가 뭐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학교에서 이미 배워왔고, 또 저보다는 훨씬 더 이론적으로 많이 아시는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이거는 그런 교수님들한테 조금 패스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학교에서 또 공부한 것들로 충분히 좀 감당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현장에서 있는 것들을 위주로 좀 설명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런 이 내용들은 그냥 한번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포인트들이 있다, 그냥 쭉 이렇게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를 하면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뭐 크게 장애인 복지 사업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재활 치료 서비스도 있고, 또 그분들의 취미나 여가 지원, 문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분들의 권익에 대해서 옹호를 하는 지역사회 권익 옹호 사업이 있고, 또 후원이나 자원봉사 또는 여러 가지 연계 사업을 하는 지역 연계 사업이 있고, 그분들을 상담하고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 사례 서비스, 자립지원, 직업과 관련된 취업과 관련된 직업지원, 그 다음에 지역의 욕구와 여러 가지 사업의 방향, 기획 사업들을 고민하는 조사연구 사업, 그 다음에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고 의미를 부여해주는 직원 역량, 또 홍보, 그 다음에 우리 장애인분들의 낮 동안의 문화여가와 활동들을 지원해주는 평생교육, 주간보호, 단기보호, 활동지원 사업들이 있는데요. 요것들도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되고, 뭐 내가 뭐 꼭 이 일을 꼭 이 분야에서 꼭 하나를 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좀 고민해 보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하실 기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네,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함축적으로 그냥 표현을 해봤어요. 장애인 복지를 실현하는 일은 장애인을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한 개인으로 보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고, 장애인 복지 실천은 장애인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전문적인 활동이다. 네, 그러면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이제는 저희 기관에서, 저희 기관 중심이죠. 그런데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함께하고 장애인 복지관 또 장애인 복지 시설에서 함께 하고 싶은 직원은 어떤 직원들일까라는 내용들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함께 하고 싶은 직원이란 타이틀로 좀 몇 가지 좀 보여드릴 텐데, 아까 얘기한 아까 개별적으로 얘기했죠. 사람에 대한 이해 전문가, 지역사회에 대한 소통 전문가, 이런 것들이 다 맥락이 있고요. 장애인 당사자와 지역사회 주민에게 관심이 많은 분. 내가 사회복지를 실천하는데 그냥 특정 분야에서 장애인에 관심이 있고 내가 장애인 복지, 장애인 당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의미 있는 사회복지 실천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를 저희가 굉장히 좀 선호하고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관심과 진심으로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꿈꾸고 발로 뛸 수 있는 분, 이라는 타이틀로 보고 싶고요. 관심과 진심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제대로 정성껏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냥 단순히 내 직업으로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보다는 어떤 소명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또 그 위에 제대로 정성껏 지원하는 사람이면은 좋겠습니다. 이건 추상적인 내용이긴 한데 구체적으로 조금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궁금합니다. 화성시 동탄 아르딘 복지관은 어떤 일을 하나요? 저희 복지관의 미션은 장애인의 보통의 삶을 위해 열심히 지원하고자 합니다. 보통 장애인 복지관은 아동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서비스를 실천하는 곳이고요. 그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개발하고 그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장애인분들과 지역사회 당사자분들을 연결해서 그분들이 우리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에 많이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들어오는 질문들 위주로 제가 그냥 적은 거고요. 코로나19로 인해 거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어떤 서비스가 있나요? 재가복지 서비스, 사례관리 서비스, 방문 간호, 방문 평생교육, 방문 활동 지원 서비스. 1대1 사업들은 다 진행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개별적으로 오셔서 하는 치료 서비스 같은 경우.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 운영하기 어려운 복지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저희 복지관은 지난 한 6개월 동안 기능 전환이라는 타이틀로 기능 전환 사업을 했었고요. 그동안은 만나서 또는 대규모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다라면 기능 전환에서 소규모로 모든 당사자분들 프로그램들을 1대1, 2대1
정도로 다 쪼갰고요. 밖에서 이제 만나서 공원에서 만나서 상담을 하고 또 그나마 또 어려우신 분들, 그러니까 장애인 분들은 긴급 돌봄 서비스 대상자예요. 코로나 시국에는. 그래서 이분들은 만나지 않고서는 이분들이 여러 가지 사회복지 서비스 실천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1대1은 방역수칙 잘 지켜가면서 만나서 그분들한테 적절한 서비스를 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가족에게 또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서 생계가 급한 분들한테 긴급 서비스 여러 가지 것들을 실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근데 매월 25일 날 똑같이 급여를 받고요. 저희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1월 달 정도, 1월 초 정도에 가이드라인이 나오고요. 그 가이드라인을 보고 지자체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각 시설들에게 이렇게 공지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요.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들이 급여 체계가 는 비슷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는 일과 역할과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개별적으로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장애인 복지관 관장이니까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경기도 수당과 화성시 수당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직군이 4급, 3급, 2급, 1급 사무국장 관장 직급으로 나누어지고 있고요. 이거에 맞는 급여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4급 사무봉 기준으로 보통 이제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면 4급 사무봉인데 4급 사무봉 기준으로 하면 연 3천만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연 단위 평균 5% 인상되는 수준인데 그때 조금 틀려요. 정부 정책이나 또 예산이나 방향에 따라서 어떨 때는 정말로 크게 막 10%가 인상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2%가 인상되는 때도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정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장애인 복지관에서 자주 보는 자료는 밑에 쭉 있으니까 뭐 저희 화성시 기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을 제일 하고 싶었던 거죠. 먼저 팁 어떻게 봐야 됩니까? 블라인드 채용이죠. 어떤 성별, 학벌, 성적, 뭐 가족,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차별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채용을 하기 위해서 블라인드 채용을 해야 되고 저희 기관 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따라야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사실 그 서류로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기관에서는 오히려 역으로 조금 더 정보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뭐 개별적으로 알아보면 그것도 당연히 불법이고요. 그래서 면접이나 서류 전형에 이력서라는 자기소개서라는 것들을 보고 최대한 자신을 잘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법에 접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서류에 충실하면 기본입니다. 이렇게 블라인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제 정말로 딱 그것만 써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저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도 정성인 거죠. 그 정성으로밖에 현재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 또는 제안하고 싶은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충분히 다 담아내서 블라인드 채용에 한계가 있으니 자신을 충분히 최대한 드러내는 게 팁이다 라는 얘기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4학년 이제 4학년 3학년 4학년 되셨을 텐데 자원봉사는 필수고요. 경력자들은 전에 기관에서 어떤 거를 일을 했고 어떤 뭐 경험이 있었고 어떤 성과가 있었고 이런 직무 중심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신입 선생님들은 전혀 그런 것들이 없고요. 이 친구가 학교 다닐 때 자원봉사는 어떻게 했는지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인 거죠. 그리고 정말로 요즘 뭐 공모사업 뭐 여러 가지 학교들도 수상 같은 거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별로 뭐 지역사회 기관에서 옹모하는 사업들 많이들 하잖아요. 어떤 것들을 내가 했었는지 또는 이런 것들을 계속 잘 준비하고 응시한 걸로도 충분합니다. 그 내용들에 대한 진심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습은 꼭 전공 분야 내가
노인복지관에서 일하고 싶은데 장애인복지관에서 실습했다. 물론 이제 실습에 딱 그런 것들이 앞뒤가 딱딱 맞지는 않아요.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 그렇긴 한데, 그렇더라도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네, 내가 뭐 노인복지에 관심이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 실습하지 마시고, 노인복지관에서 취업하시고 싶으시면 꼭 노인복지관에서 실습하시고, 그리고 또 지역 주변에 내가 꼭 가고 싶은 기관이 있다면 취업하고 싶은 기관에 실습을 하면 그것처럼 좋은 방법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도 지원을 해서 보면 저희 기관에서 실습을 했습니다라고 이력서에 쓰고 그러면 알게 되죠. 보통 한 달 정도 실습하는데, 실습하는 동안에는 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열심히 하세요. 그렇다 보니까 실습생에 대한 이미지는 좋아질 뿐이고, 그러면은 그 좋은 것들을 가지고 다른 경쟁자들보다는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 열심히들 또 실습 때 하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취업하고 싶은 기관에서 또는 실습은 취업하고 싶은 전공을 꼭 하시는 게 취업할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면접 시에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면접 때 소극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물론 이제 아주 오버해서 막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그런 것도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너무 오버하는 것도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적당한 자신감은 꼭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신입이에요. 신입 직원을 저희가 뽑을 때는 경력직의 직무보다는 이 사람이 사회복지에 대한 열정, 의지, 마음, 또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 이게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준비된 자신감으로 열심히 좀 해보겠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되고요. 면접 때 질문하지 않더라도 역으로 말씀해 보세요. 이런 코로나 시대에는 이 복지관, 예를 들어서 화성시 동탄아르딘 복지관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뭐 안 하거나 뭐 틀려지거나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아니고, 정말로 이 친구가 적극성을 가지고 관심이 있고 우리 복지관의 사업을 제안할 정도로 열정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그 사업이 맞든 안 맞든 방향성이 있든 없든이 중요한 건, 물론 그것도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적극적으로 코로나 시대 신규 사업 제안들 좀 반드시 좀 해보시고, 면접 때 안 물어보더라도 서류 때 꼭 넣어보시고, 또는 면접 때 손을 들고라도 본인이 좀 얘기를 해서 당당하게 좀 해주시고요. 홈페이지를 보면 기관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나온 것들, 문구, 미션, 비전 이런 것들을 어설프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거는 면접 볼 때 안 하니만 못합니다. 제 개인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저희 인사위원들은 그렇고요. 그런 거보다도 물론 이제 보고는 오시되 본인의 사회복지를 하게 된 계기, 장애인 복지를 하게 된 계기, 또 장애인 복지를 하고 싶은 이유, 또는 주변의 환경,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본인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요즘은 의미가 있는 사람의 본인 스토리를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보고 어설픈 대처보다 본인의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시에 꼭 물어보는 세 가지, 장애인 복지에 대한 사명과 가치. 왜 장애인 복지를 하시려고 하나요? 우리 기관에는 왜 지원하시려고 하나요? 아까 얘기한 본인의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 질문을 요때 이제 그 스토리를 만들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이 만나보셨던 장애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시다면, 뭐 자원봉사에 대한 경험을 묻겠죠. 또는 자원봉사에 대한 성과, 또는 자원봉사 시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했는지, 또는 나는 이 기관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이렇게 갔는데 이 기관에서 이런 사업들을 좀 했으면 좋았었겠더라, 이런 내용들.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삶에 대한 가치관, 최근에 읽은 책 소개 같은 것도 주로 물어보고요. 삶에 가장 어려웠던 순간과 어떻게 어려움을 해결했는지, 또는 조직 생활에 있어서 본인의 장단점. 장단점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꼭 장점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본인의 단점은 이러이러하지만 이렇게 바꿔서 장점으로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쪽에서 존경하는 분이 계신가요? 뭐 없다고 하면은 뭐 읽은 책 속의 내용이라도 이렇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끝났고요. 급하게 좀 빨리빨리 얘기를 해서 이게 좀
어떻게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얘기한 내용들이 취업 준비하는데 또 장애인 복지 현장에 오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이 좀 부족하다거나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이시거나 아니면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기관 홈페이지 보시면 대표 메일을 나와 있습니다. 동탄아르딘복지관 관장님한테 질문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라고 하고 메일을 보내시면은 저희 담당자가 충분히 전달을 좀 해주실 것 같고요. 그 내용들이 있어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하지만 제가 구두로라도 통화로라도 아니면은 335 모여서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오셔서 복지관에 차 한잔 하시면서 천천히 물어볼 기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의를 하는 이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미흡한 점이 많았을 텐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 기회에 학교에서 또는 현장에서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길이 진짜 좋아요. 어제 오늘 심심하다가도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부터는 기분이 좋아져요. 재미있게 운동도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활동들을 하면서 배우니까 정말 신나요. 친구들도 많이 만났어요. 오늘도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동생들도 있고요. 안녕, 다투지 말고 재미있게 놀아. 신기한 기계들도 많아요. 이건 걷기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로봇이래요. 로봇이랑 함께 걸으면 척척 멋있죠? 물속에 들어가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속에서 운동을 하면 효과가 더 좋대요. 저는 이제 일을 하려고 배우고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만난 시간이 늘 기다려져요. 선생님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좋은 게 진짜 많죠? 그 중에서도 제가 여기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다들 행복해하기 때문이에요. 아저씨들이, 형, 누나들이, 동생들이 여기서는 많이 웃어요. 다들 좋아해요. 저도 많이 웃어요. 더 오래 있고 싶어요. 움직임이 있는 곳, 일이 있는 곳, 행복이 있는 곳. 우리 동네에 이곳이 생겨서 정말 좋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행복해하면 좋겠어요. 이곳은 화성시 동탄 아르딘 복지관입니다.